소개부터 조금 간략하게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김장현 팀장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95년도 95년도에 입사해서 잠시만요. 문자 하나 9시 주세요. 95년도 제가 입사를 해가지고 영업소장 3년 했었고요. 자동차 보상은 20년 했습니다. 20년 했고, 그렇게 하고 법무팀에 조금 근무하다가 최근에 이제 8월 1일자로 해가지고 경동지에 지점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 자동차 보상 관련해 혹시 지금 딱 시작하기 전에 자동차 보상하면 궁금하신 거? 네. 예. 없어요? 자동차 보상하면 자동차 사고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동차 혹시 판매를 하시면 혹시 계약자분들한테 자동차 사고 관련해 가지고 문의를 받아보시거나 하시면 안 되시는가요? 네, 맞죠. 혹시 어떤 내용으로 혹시 받아보셨어요? 사고가 났을 때 예. 이제 비율이 얼마다? 과실. 네, 과실이 과실. 얼마나? 또 두 번째, 혹시 뭐 없는가요? 두 번째, 합의금 얼마 받으면 되느냐? 그런 거 안 받아보셨어요? 많이 네. 합의금 얼마 받아야 돼? 그렇죠. 예, 합의금까지 얘기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이제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람마다 다 합의금이 또 산정이 달라요. 사람은 가격이 측정이 안 되지만은 실제 보상 나갈 때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의 연령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의금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고, 오늘은 기본적으로 사고 났을 때 어떠한 책임이 발생되고 우리가 사고 현장에서 저도 당황하거든요. 사고 나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과실은 과연 어느 정도, 이렇게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 과실은 어느 정도로 해가지고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발생 시에 가해자에게 발생된 책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죠. 민사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 세 가지가 발생되는 거예요. 민사적인 책임은 뭐예요? 경제적인 거지, 경제적인 거. 손실도 없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책임져줘요. 종합보험만 놓고 있으면. 배상이죠, 배상. 남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책임을 져준다. 종합보험 놓고 있으면. 형사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이라면 말 그대로 형법상 처벌을 받는 거예요.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을 손괴했거나 했다 그러면 형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형사적인 책임. 그리고 행정적인 책임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벌점을 넣는다든지 해서 뭐 과태료, 그죠? 과태료, 면허 정지가 된다든지 면허 취소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행정적인 책임이에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 딱 발생된 이 세 가지 책임이 발생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통사고 굉장히 빈말하잖아요. 사고 날 때마다 형사적 책임을 지라 그러면 전부 다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온 국민이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 교통사고 처리 처리법에서 특례법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특례법을 만들었느냐? 사망하고 12대 중과실, 그다음에 음주라든지 뺑소니, 그거를 제외하고 종합보험을 넣고 있으면 형사적 책임을 면해주겠다. 또 개인적으로 쌍방간에 합의를 해버리면은 형사적 책임을 면해주겠다라고 전 국민 전과자 만들 수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특례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형사적인 책임 부분에 있어가지고 형사사건이 발생돼가지고 형사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12대 중과실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일반적인 내용, 뭐 신호위반이라든지 속도위반이라든지 중앙선 침범이라 여러 가지 사고가 있잖아요. 근데 신호위반 사고가 많이 나요, 실제. 신호를 좀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상적으로 꼬리 물기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신호위반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역주행해가지고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형사적인 책임 자체가 종종 발생되는데, 그리고 차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중상 사고가 많이 나요. 차대차 사고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덜한데, 차대인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솔직히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살짝 경미한 접촉인데 정면 접촉으로 사망하시는 게 아니고 2차적인 충격,
자전거 타고 가다가 떨어진다든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떨어지는 머리를 다치신다든지 해가지고 2차적인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사망하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 그럴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죠. 그랬을 경우에 뭐가 필요하냐? 개인적인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사합의 지원금이라든지 그렇죠?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그렇죠? 벌금 방어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특약은 반드시 운전자 보험 가입시켜가지고 자동차 종합보험은 뭐냐면은 본인을 위한 보험일 수도 있겠지만 배상 책임 보험이에요. 남을 위한 보험이거든요. 근데 형사적인 책임은 뭐예요? 남을 보상해 주니까 내가 보상받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으로 카바를 하셔야 된다. 몇 번 안 되시니까 하다가 그때그때 궁금한 거 질문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자, 이제 일반적인 사고 중에 경찰서에 신고되는 사고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경찰서에 정상적으로 접수를 잘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자분들이 나 사고 났는데 경찰 신고해야 돼 말아야 돼 막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 들어있다 한다 그러면 경찰이 현장 출동했다 하더라도 와가지고 차량 번호하고 인적사항 면허증만 확인하고 그냥 알아서 보내서 접수하고 처리하세요 하고 빠져버려요. 대부분이. 그래서 뭐 본인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뭐 그쪽에서 접수를 안 해준다든지 뭐 그런 사고가 있다 하면은 뭐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어떤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경찰서에 정상 접수를 받아주지 못한다. 그래 받기 시작하면 경찰들은 일을 못해요. 교통사고 처리반에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사고 발생하고 경찰서 신고하고 사고 조사하고 현장 검증 사고 조사 이 경찰서에서 진행한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가 있고 공소권 있는 교통사고가 있어요. 공소권이 없다면 결국 형사처벌을 면하느냐 안 면하느냐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보험 가입하거나 12대 중과 12대 아닌 사고 그런 사고권에 공소권이 없어요. 공소권이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 이거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뭐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죠. 민사적인 부분하고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책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 그죠? 벌점,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에 단순하게 처리가 되는 거고 여기는 아까 12대 중과실 사고라든지 사망사고라든지 그죠? 운전병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대부분 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후속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형벌을 받더라도 거의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뭐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를 하더라도 거의 후속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악질 그죠? 뭐 그 은폐하려고 했다든지 운전자를 바꿔치려고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갖다가 받게 되고 거의 대부분 후속도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되고 있죠. 자, 여기는 경찰서에 신고를 뭐 할 수 있어요. 사고 나면 바로 뭐 112 신고해가 나 사고 났으면 출동을 가겠죠. 출동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양 쌍방간의 주장이 다른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다 저렇다 사고 내용 동일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사고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경찰서 신고해요. 보험회사 직원들도 보상 직원들도 현장에 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맞는지 몰라요. 우리 차주 얘기 들으면 우리 차주 얘기 맞는 것 같고 피해 차주 얘기 들으면 피해 차주 얘기 맞는 것 같고 서로 주장이 달라요. 근데 왜 주장이 달라버리면은 가 피해자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해주는 거는 과실을 판단해 주는 게 아니에요.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만 구분을 해주는 거지 과실은 오롯이 민사적인 부분이에요. 민사적인 부분이 형사적인 부분하고 행정적인 책임은 경찰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은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오롯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과실은 뭐냐면 민사적인 부분.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보험회사 직원들이 과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단하는데 쌍방간의 주장이 상이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버리면 경찰서 신고를 하라고 우리 계약자 안내를 해요. 경찰 신고해가지고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판결을 받아라. 그럼 거기에 맞게 우리는 과실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제 과실 부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차 대 차 사고 같은 경우는 과실이 5대5부터 시작해요. 5대5부터. 근데 차 대 인 사고 같은 경우는 100대 빵부터 시작해요. 차가 100이에요. 거기서 이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느냐, 술 먹고 비틀거리며 갔느냐, 도로 사정이 어떠냐 따라가지고 가해자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조금씩 감해준다고요. 근데 차량 사고는 5대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대4가 되면 6이 가해자인 거예요. 6이 가해자가 벌점을 먹고 과태료 지불을 하고 과태료를 받고 하는 거예요. 벌점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대 차하고 차 대 인은 과실을 판정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 출발 자체가 다르다. 그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피해자 직접 청구라고 해놨는데 피해자 직접 청구는 뭐냐면 뭐 자동차 보험 계약을 하시다 보면 이제 뭐 자동차 계약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 우리 계약 고객들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팀장님 고객들 계시잖아요. 고객들이 나 사고 났는데 그쪽에 자동차 보험자 접수를 안 해줘. 차량은 해줬는데 대리는 접수를 안 해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가해자 입장에서 경미하다고 생각해. 네가 병원 갈 거 뭐 있냐? 뭐 못해줘? 나 대리 못해줘? 왜? 대리는 해줘버리면 나중에 할증이 되니까 나 해주기 싫으면 못해줘. 갈라면 가. 근데 이제 본인은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서 신고를 해야죠. 신고해가지고 자기가 경찰 신고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피해 사실 확인하라고 다 하거든요. 그럼 이제 진단서라는 거 제출을 해야죠. 제출하고 나면은 그걸 간 진단서 제출하면 이제 거기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라는 게 나와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에 보면 물피, 인피해가지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상에 경찰서 발행하는 양식이 있어요. 거기서 발급을 받으면 민원실가지고 발급을 받으면 나와 있으면 그거 하고 진단서하고 접수를 안 줬으니까 본인이 돈 내고 병가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영수증하고 해가지고 가해보험사한테 가가지고 그 뭐 등기로 보내야 되고 우편 접수를 하게 되면 7일 이내에 접수를 해가지고 보상치료를 해주게 되었어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뭐 그 이전에 본인이 뭐 채무분실 소송을 넣는다든지 그쪽 보험회사에서 한다 그러면 뭐 상관이 뭐 안 해도 되겠지만 그 외에는 자배법상 직접 청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뭐 뺑소니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 잡을 수가 없으니까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주변 CCTV까지 연락을 CCTV 아무나 연락 못 하잖아요. 그죠? 아파트 거주하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나 CCTV 보여줘. 그럼 보여주면 안 돼요. 관리사무소 보여준다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경찰서를 신고하고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뭐 인피가 없을 경우라 단순 뭐 물피 사고 같은 경우 경찰 출동에 따라 정식 접수, 정상 접수를 안 받아줘요. 그리고 출동하는 데가 대부분 다 보면 지구대가 그쪽에 출동해요. 근데 우리 업무 처리는 지구대 처리를 안 해요. 어디 하느냐? 경찰서의 교통사고 처리계, 교통사고 처리반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처리를 받으시려면 뭐 여기 지구대가 처리받는 게 아니고 정상적 경찰서 가셔가지고 처리를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우측에 나와 있는 거는 행정적인 처분 관련이죠. 뭐 면허 취소 정지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벌점이 몇 점 이상 되면 면허 정지가 되고 뭐 40점 이상 되면 기본적으로 면허 정지가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교육받고 하면 좀 감경은 되는데 뭐 1년 내에 뭐 120점 이상 돼 버리면은 면허 취소가 돼 버리는 거죠. 정지하고 취소였던 그런 걸 갖다는 이건까지는 뭐 깊이 뭐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다친 사람들, 부상 입은 사람들 수에 따라 가지고 벌점이 달리 부과가 돼요. 버스 같은 거 말 그대로 버스를 갖다가 받았는데 버스에 한 30명 정도가 병원에 갔다. 그래 버리면 인당 5점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뭐 예 그냥 면허 취소돼 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흔하진 않는데 종종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이제 과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고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이제 이거는 그 뭐 저희 회사에 사고 접수가 돼가지고 들어온 그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요즘 뭐 그 한문철 변호사 나와가지고 하는 것도 많이 있죠. 이제 그 영상하고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거는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이제 블랙박스를 제대로 잘 설치해가지고 이게 말 그대로 사고 조사하는데 블랙박스라는 걸 왜 설치를 해요?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게 자체가 혹시라도 사고를 났거나 내가 당했거나 억울한 일이 없기를 사실관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쭉 가고 있습니다. 뭐 뒤에 촬영이 잘 됐죠. 우측에 차가 나와요. 보이죠? 우측에 빵 받쳤죠. 그죠? 예. 그렇죠. 이게 만약 블랙박스가 없었다. 라고 한다 그러면 또 이제 주장이 또 상회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박스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피해자가 워낙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돼요? 과실은 보통은 100대 빵이에요? 100대 빵 아니죠. 직진차. 여기서 나오는 차가 소로에 나오는 차가 7, 직진 차가 3. 그래도 사문이면서 예, 예, 억울하죠. 근데 이제 7대 3, 이 화면은 7대 3이에요. 근데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뭐 과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접촉된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과실이 조금 10%씩 수정되는 요소는 있어요.
일반적인 소로대로 한다면 7대 3, 8대 2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억울하죠. 네. 직진차. 근데 왜 그러면 나 억울해. 내가 왜 30% 과실이 있지? 좌우를 살피잖아요. 아 정답입니다. 전방 주시 의무라는 게 있어요. 운전자에게는. 보다 보면 보여요. 차 나오는 거 보여요. 보이잖아. 그죠? 그럼 서행을 하든지 본인이 그래야 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과실이 20, 30%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과실을 갖다가 제가 부여했느냐? 오기태가 부여했느냐? 아니라고요. 그 보험회사가 부여했느냐? 아니라고요. 보험회사가 과실을 얘기하는 거는 기본은 뭐냐면은 대법원 판례 기준이에요. 대법원 판례라는 게 법원의 판례 기준이에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겠죠. 갈 수는 없죠. 갈 수는 없지만은 모든 거 보험회사가 얘기하는 거는 판례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는데 동일한 사고를 하더라도 과실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사고는 없어요. 이 사람이 소로 대로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계속적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만큼 속도를 냈느냐, 도로의 사정이 어떠냐에 따라 과실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이제 화면이 자, 이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요. 이거 보고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잘 보여요? 잘 보이죠? 근데 블랙박스 영상이 영상은 예, 노면까지 이렇게 잘 보여야 돼요. 노면까지 앞에 하고. 근데 진짜 뭔지 몰라. 이게 호미추돌 사고인데 앞에 어떤 경유로 얘가 차가 정지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앞에 우리가 호미추돌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100대 빵이라고 이렇게 알고 뒤에 봐도 100%다 하는데 앞에서도 어떤 이유로 제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신호가 걸려서 아니 정체돼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유 없는 급정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앞차량이 과실이 나올 수가 있고 갑자기 차량 진로를 변경한 정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앞차량이 가해 차량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과실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왜 나오느냐? 물론 이제 블랙박스였다 성능상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또 하늘 보고 있는 것도 있어요. 블랙박스가. 그 어떤 경우냐? 보통 이제 우리 앞자리에 부착되어 있잖아요. 조석 타다가 머리 좀 부딪히는 거거든요. 운전사님 뭐 이렇게 글로브 박스에 뭐 꺼내다가 부딪히는 거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때 틀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사고 났다 블랙박스 영상에 하늘 보고 있는 거야. 얼마 전에 사고 났는데 제 하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나 영상 있어 보냈는데 보면 하늘 보고 있는 거야. 와 소리밖에 안 나. 수요일. 자, 이거는 계약자분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이게 보면 우리한테 사고 났다고 우리가 영상을 사진을 현장 사진 찍어 왔대요. 어떤 사진 찍어 왔냐면 이런 사진 보내줘요. 이거 보고 우리가 과실 판단을 어떻게 해요? 과실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차 파손된 것만 찍어 오는 거예요. 남의 차 파손되나 그 차 여기 파손됐고 우리 차 여기 파손됐고 그걸 사진으로 사진 찍었어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 와 버리면 보험에 필요한 거예요. 과실을 판단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사진을 촬영을 하실 때는 너무 예민한가 본데요. 자, 이거 진로 변경 사고예요. 진로 변경 사고. 누가 가해 차량이에요? 얘가 가해 차량이죠? 얘가 가해 진로 변경에 들어갔잖아요. 얘를 피항하려고 나름대로 했어. 억울하지. 근데 진로 변경 사고의 기본적인 과실은 뭐냐면은 이 보험회사에서 보는 과실 도표라는 책자가 있어요. 모든 보험회사가 똑같아요. 모든 보험회사가 똑같고 법원에 이렇게 입증자를 제출할 때도 과실 도표를 기준으로 그게 아까 말씀드린 판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과실 도표 책자가 두꺼운 게 있어요. 있는데 진로 변경 사고 같은 경우 이 같은 경우에 7대 3이에요. 얘 70, 얘 30. 근데 얘 30도 마찬가지예요. 비켜주려고 하면 사고 안 나요. 비켜주려고 하면 사고 안 나요. 그러니까 안 비켜주려고 하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 7대 3이 기본 과실은 7대 3이지만은 이게 8대 2가 될 수도 있고 뭐 9대 2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이 점선 구간에서는 진로 변경이 가능해요. 점선 구간에 차선을 잘 보세요. 다니다 보면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어요. 네. 실선 구간에서는 진로 변경을 원칙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뒤에서 딱 찍으니까 점선 구간에서 7대3 그렇게 판단을 한다. 근데 앞에서 딱 찍으니까 얘 실선이야. 실선이야. 그럼 과실 9대1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항상 사진 촬영 현장에서 현장 보존하고 사진 찍을 때는 요즘 이제 근데 대부분이 현장 출동 요청을 많이 하세요. 사고 나신 공사마다 다 현장 출동이 있잖아요. 현장 출동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 출동 요청을 해버리면은 그 기사들이 알아서 다 찍지만 혹시라도 본인이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앞 뒤로 해가지고 차선이 쫙 보이게 노면이 보이게 해가지고 촬영을 하셔야 돼요. 촬영을 하셔야 되고 뭐 이거 보면 파손 접촉된 부분이 어디기 때문에 보상과 직원들이 웬만하면 다 파손 부위라는 건 다 확인이 돼요. 가능하니까 일단은 노면이 이렇게 잘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늘 보고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블랙박스 있으니까 나 사진 촬영할 필요 없어. 차 빼. 블랙박스 있으니까 갑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려가서 일단 사진 촬영하고 물론 이제 다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뭐 사진 촬영하고 하면 안 되겠죠. 다치는 사람이 있다면 다치는 사람 먼저 구조조치부터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 그런 사고가 아니고 단순한 어떤 물피 사고라든지 이 정도 사고를 한다 그러면 뭐 다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내려가지고 뭐 다른 차량 2차 사고에 주의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앞뒤에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계시는 게 블랙박스가 혹시라도 에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어렵지 않죠? 네. 네. 근데 이게 말씀드리는데 사고 나면 당황해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요. 생각도 안 나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깜짝 놀래가지고 운전석에 안 내리시는 분 계세요. 앉아가지고 안 내리시고. 놀래가지고. 네. 네. 몸싸움 때까지. 특히 차대인 사고 같은 경우. 차대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차대 차 사고는 좀 덜한데 차대인 사고에는 놀래가지고 내리지도 않아요. 자, 이 황색 실선이에요. 황색 실선에는 우리가 도로에 가보면 도로에 다니다 보면 이제 뭐 그 가운데 전부 그 일반 차로에는 흰색으로 실선이나 정선이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갓길에는 전부 다 황색 선으로 되어 있다고. 아마 이 운전면허 다 가지고 계시고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런 거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하도 뭐딴지 오래됐고 하니까 이제 잊어버리셨겠지만은 황색 실선에는 실질적으로 주정차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면도로를 하더라도 황색 실선이 꺼여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껐다 모르겠지만 이게 나라에 뭐 관공서에 껐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주정차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주정차 과실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차량이 여기 있던데 지나가는 차량이 이 차하고 부딪혔다 한다면 이 차하고 과실 1, 20%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디 다니시다가 이런 선이 있다 한다 그러면 주차하실 때도 조금 잘 보시고 주차를 하셔야 되고 정차를 하신다. 주차하고 정차의 개념을 알고 계시죠? 주차하고 정차하고 정지의 개념을. 정지라는 거는 정지하거나 한다 그러면 운전사가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돼요. 내리는 순간 그건 정차 아니면 주차가 돼요. 네. 정차라는 기본적으로 5분 10분 내에 출발을 하는 게 정차예요. 정차고 근데 거기 뭐 그 시간이 초과된다면 주차로 간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려가 잠시 뭐 물건 하나 갖다 주고 간다고 해서 정차하는 거죠. 근데 지나가다가 차가 뻥 부딪혔다. 그러면은 주정차 과실 1, 20%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다쳤다. 그 사람에 대한 다 피해도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도로가 주정차 과실도 나중에 보시면은 뭐 4차로, 5차로 도로에서 갓길에 주정차 해놨는데 뭐 2차로, 3차로 가다가 뭐 갑자기 조루부재를 해주고 뻥 받아가지고 주정차, 불법 주정차한 차량, 정차한 차량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무과실로 나오는 트랙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로폭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진상으로 나가지고 판단이 좀 애매하지만 한 대가 충분하게 지나갈 수가 있고 굉장히 넓은 도로를 한다면 주정차 과실을 안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면도로 같은 게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주정차 과실이 나올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정차 과실이라는 거는 야간하고 주간하고 또 달리 적용이 돼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더 적용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정차 했다 그래 과실 10%다 뭐 20%다 그게 아니고 야간 같은 경우에 좀 더 5% 10%더 가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지금 사고 튀게 많이 나는 거예요. 교차로 사고. 근데 사고의 거의 한 80% 정도가 어떤 사고냐면은 후미추돌 사고. 후미추돌 땡땡빵 후미추돌 사고. 그냥 과실의 어떤 다툼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사고가 거의 후미추돌 사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사고가 교차로 사고예요. 교차로. 이면도로에서 교차로 사고라든지 신호등 없는 교차로. 뭐 신호등 있는 교차로야 뭐 과실 판단할 거 없겠죠. 신호등인데 당연히 신호 위반한 차량이 100% 과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호등 없는 이런 이면도로 교통 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빈발하는데 우측 차량이 과실 40%, 좌측 차량이 과실 60%예요. 좌측 차량이 가해 차량입니다.
빵 부딪히면 왜 그러면 좌측 차량이 가해 차량이죠? 왜 우측 차량이 동시에 진입했는데 왜 우측 차량이? 오른쪽 우선. 오른쪽 우선이다. 오른쪽 우선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오른쪽 우선을 주죠? 우리 오른팔 잡으라 그러나? 왜 그러죠? 자,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전석 자체가 좌측에 있잖아요. 아마 운전석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팀장님들. 앉아 있으면은 조수석까지 창이 딱 뚫혀 있어. 창이 딱 뚫혀 있어. 시야가 훨씬 더 오른쪽이 많이 보인다. 얘가 더 잘 보인다고. 얘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얘는 운전석에 딱 앉으면 이 시야가 굉장히 좀 제한돼요. 필라가 있고 기둥이 있고 해놓으니까 필라가 제한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할 때도 전방 주시를 할 때 우리가 딱 앉았을 때 이쪽으로 보이는 게 훨씬 더 용이하게 주의를 조금 더 준 거예요. 원래 아까 차 대 차 사고는 과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작된다고? 5대5로 시작된다고. 5대5로 시작되는데 이 같은 게 너가 좀 더 주의해야 돼. 네? 너가 좀 더 주의해야 돼. 해가지고 6대4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과실이고요. 제가 아까 과실 도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험사 똑같은 거 쓴다고. 이게 205도예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한테 과실 도표 205도 준용해 하면 이거 다 본다고. 봐가지고 이거야. 여기서 물론 이제 이런 차량들에 대해 가지고 과실을 수정하는 게 있습니다. 5% 10% 수정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났다.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고 우측 차량이 과실 40%, 좌측 차량이 과실 60%. 경찰들도 이렇게 각 피해자를 구분하고. 만약에 B 차량이 일본 차라서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었으면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그래요? 도로교통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운전석이 운전석 위치하고 상관없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6대사 가해자 피해자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가장 근본적인 얘기는 우측 차량이 우선권을 주게. 우선권을 왜 줬느냐? 아까 그러한 연유 때문에 준 거지. 그러니까 운전석이 바뀌었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보시면 교차로 사고에서 받쳤느냐 받았느냐 중요하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 계약자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 받쳤어. 받치고 받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쳤더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네. 나중에 영상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받쳐도 가해자가 될 수가 있고 받아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동일복 차량은 우측 차량이 우선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대소로 부분이야 당연히 대로가 우선권이 있겠죠, 그죠? 대로가 우선권이 있고 그리고 전멸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나가시다가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깜빡 그 주의하라는 거죠. 가실 때 뭐 교차로라든지 여기 조심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멸등이 황색도 있고 적색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적색도 있고 적색이 조금 더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양측에 전멸등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에는 황색, 이쪽에는 적색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 경우에는 적색이 오는 차하고 황색이 둘 다 전멸등이지만은 적색에서 나온 차량이 과실이 더 부과가 된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 일단은 무조건 뭐 전멸등이 있다 그러면 주의하셔야죠. 소행을 하시거나 언제든지 운전할 때 뭐 급정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제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운전을 하셔야 된다. 이런 사고 되게 많아요. 어이씨. 세금 받았네. 자, 우측 차량 피해 차량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타ksi 우측 차량 피해 차량. 얘가 직진하는 차가 가해 차량. 그죠? 가해 차량인데 이건 뭐 6대4로 거의 규정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차가 내 계약자다. 내 고객이다. 그러면 저는 이 영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좀 억울한 게 뭐냐면 가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난 이 차량을 번호를 찍을 거야. 어. 그래서 운행위수가 시야에 제한을 줬잖아. 그럼 얘네들한테 과실을 1, 20% 물어볼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내 차만 찍을 게 아니고 교육받았는데 6대4야 끝! 할 게 아니고 얘네들 차량한테도 돼가지고 불법 주정차는 아니시 몰라요. 황색 실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면도로에 저렇게 주차를 함으로 내가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 20% 정도 과실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면도로 주차할 때도 항상 좀 이제 신경 쓰셔가지고 운전하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저런 차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차량이 불법 주정차는 아니지만 저기에 무단 정차나 주차를 안 해놨다고 한다면 내가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요. 아마 이제 운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제 노면에 보시면 표시들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과실의 수정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실의 수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피해 차량일 때 7대 3이지만 상대차가 7이지만 나는 무과실 주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상대차가 오는 게 이게 있었네 하면 야 니네 정지 신호 있었고 노면에 양보라고 돼 있는데 니네 양보 안 했잖아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과실 10% 20%를 수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지역에 사고 났다면 주변에 한번 둘러보셔야 된다고. 둘러보셔가지고 이런 표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는 이 차가 들어갈 때 양보를 하라는 거고요. 여기는 이 노면에 양보를 하라는 거 들어올 때, 그죠? 그럼 양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차가 속도를 줄이고 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죠? 일시 정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통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요, 이런 분들 종종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 좌회전차를 직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는 2차선에서도 좌회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고 나면은 거의 뭐 100%짜리죠, 100%짜리고. 근데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들도 있어요. 교차로 내에서.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가다가 진로 변경하는 차량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일반적인 진로 변경은 한 7대 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차로 내에서는 9대 1 또는 100대 0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교차로 내에는. 교차로 내에는 진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교차로 내에는. 자, 이것도 사고 많이 나는. 근데 이건 뭐 가려 있다 해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가려 있다고 하셨죠. 이건 뭐 가려 있다고 해가지고 이 차한테 과실 부를 수 없잖아요. 주차장이니까. 그 세게 안 되죠. 그렇죠. 세게 그렇게 가속을 하진 않으니까요. 자, 아까 그거예요. 조금 전에 사고 난 거 영상이에요. 얘 갇혔잖아. 딱 갇혀서 나 피해자야. 뭔 피해자야? 많이 갔어. 피해자야.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제 그 교차로 내에서는 선진입이 있어요. 선진입. 명확한 선진입이라든지 선진입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될 수 있어요. 이 차가 비록 차량이지만 명확하게 선진입을 했다는 걸 입증을 한다 그러면은 이 차가 피해 차량이 돼가지고 오히려 6대 4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받침 부분을 본인은 나 받쳤으니까 내가 선진입이야. 내가 옆을 받았잖아, 니까. 그러니까 나는 먼저 선진입이고 얘가 옆을 받은 거야.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는 건데 막상 딱 차를 보니까 앞편다부터 먹었다고요. 앞편다부터 먹었다고. 앞편다부터. 이거는 선진입을 봐주시잖아. 봐주시라고. 그때 속도라는 게 따라가지고 동시 진입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선진입은 명확한 선진입이 돼야 돼. 명확한 선진입. 아예 이 디펜더 쪽에 먹었다든지 그래 버려야지. 이 문짝 받는가? 문짝도 거의 법원에서 잘 인정을 안 하죠. 안 해준다고. 이런 경우에는 얘가 내가 받쳤지만은 뭐 선진입 주장 안 먹힌다고. 이거는 무엇이 얘가 가해 차량, 피해 차량. 얘 받치고 받고의 어떤 문제는 아니다. 받쳤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가 아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거 후미 추돌 사고입니다. 아까 후미 추돌 사고는 제가 기본 과실이 100대 0이라고 얘기했어요. 100대 0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과연 후미 추돌 사고일까 아닙니까? 자, 들어가요. 비와요. 빵. 우와. 얘가 내려, 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야, 너 뒤에 받쳤어. 너 과실 100%야. 근데 이건 후미 추돌이 아니죠. 후미 추돌 맞지만 이건 진로 변경이죠. 얘가 과실이 가져가야 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뒤쪽에 맞추면 과실이 한 얘가 한 60% 정도 가져가야 돼요. 60% 정도. 진로 변경이 들어 원래 기본은 7대 3인데 예, 그 차는 2차선 때 쭉 변경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다 보니까 과실을 갖다 조금 더 이렇게 뭐 부과를 갖다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7대 3으로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저 왼쪽으로 끼어든 차가 과실 70%? 네, 그렇죠. 과실 70%. 이거 후미 추돌이 아니에요. 후미 추돌 명시해 놨는데 후미 추돌 사고 아니에요. 뒤를 받았지만은 얘가 가해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운행을 도심에서 운행을 하시다 보면 어떤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냐면 그 좁은 구간에 딱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와도 앞차가 정지해 있잖아. 그럼 딱 정지를 그 정지를 해요. 이게 빵 받는 그거는 뒤를 받았다 하더라도 끼어든 차량이 뒤를 받았지만은 이건 동일한 경우에 가해 차량인 거예요. 가해 차량.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인 그 진로 변경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진로 변경을 해가지고 차선이 물량이 확대해서 차선에 완전히 진입을 해가지고 최소 30에서 50m 진행을 해야 돼. 진로 변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나 진로 변경 다 했어. 차선이 완전히 다 들어갔어. 근데 들어간 지 바로가 2, 3m까지 빡 서버렸다. 뒤에 받았다. 100%가 아니고 얘가 진로 변경 과시죠. 끼어든 것만 갖고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어디 뒤에 받쳤다 해가지고 내가 과실이 나 무과실이야. 도미수를 당했어. 그게 아니라. 진행. 자, 이거는 이제 도표 262도짜리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시내 도로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 회전 교차로, 로타리 사고죠. 로타리 사고인데 지방도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간혹 가다가 있어요.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주도로라고 주도로 이게 주도로. 주도로기 때문에 주도로고 이거는 이제 뛰어 들어가는 거죠. 도로를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과실은 차선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반적인 차선 변경과 달리 보는 거죠. 그래서 과실을 80도, 8대 2 정도로 놓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해가지고 정리를 한다. 근데 이제 과실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린데 보통 이제 보험회사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딱 사고 났어. 8대 2야. 8대 2. 오케이. 과실에는 뭐 큰 다툼 없어. 8대 2로 했는데 20%짜리가 크게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병원을 가게 되면 얘가 대인 접수까지 해줘야 돼요. 그럼 대인하고 대인물하고 별도로 할증이 돼버리거든요. 추가로 할증이 돼버리거든요. 대인이 할증이 많이 된다고 대물보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솔직히 좀 병원 갈 것도 아니고 병원 가겠다는데 또 못 가게 할 수도 없잖아. 가가지고 검사해보겠다는 게. 또 얘는 또 병원 가서 검사받고 하면 합의금도 받고 하니까 또 가려고 하겠죠. 근데 얘도 이제 과실이 20%이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 수리비를 20%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량이 예를 들어가지고 좀 이 저렴한 차다. 그죠? 저렴한 차다. 이 차가 비싼 외산차다. 얘가 오히려 돈을 더 보상해줘야 돼요. 얘가 오히려 머리 아프죠. 그죠? 얘 수리비가 몇 천만 원 나와버려. 얘 수리비가 50만 원 나와. 그러면 결국 내가 사고 당하고 과실 20%밖에 안 되지만 결국 내가 내 보험에 돈을 주는 거 내가 할증되는 폭이 더 크잖아요. 그럼 얘도 병원 갔다 오면 쌍방이 좀 가야 되는 거예요. 백방이 아니고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머리 아프잖아.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일반 실무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제가 이제 B 차량 운전자예요. 이제 보험회사가 제가 병원 안 갈 테니까 병원 안 가고 렌트 안 쓸 테니까 그냥 무과실로 해줘. 무과실로 해줘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A 회사의 보상 직원한테 전화한 거죠. 아무튼 병원 안 갈 테니까 무과실로 해주라 하면 얘도 병원 가고 얘도 병원 가고 서로 할증되고 하니까 서로 싫잖아. 그러니까 그럼 차량만 수리해 주는 걸로 하고 렌트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100% 합시다라고 이제 이 A 차주한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A 차주도 뭐 크게 다친 거 아니고 하면 어차피 자기 잘못한 거 맞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8대인데 왜 100대 빵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8대라고 나와 있지만 그 이면에 뭐 병원 가고 안 가고 렌트 쓰고 안 쓰고에 따라 가지고 8대이지만 100대 0으로 합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과실 협의를 하고 과실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답이 아니다. 아까 7대 3짜리 마찬가지. 7대 3짜리도 진로비는 7대 3이다. 근데 뭐 피해물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한다 그러면 나 병원 안 갈 테니까 100% 해줘 하면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차가 외산 차량이고 굉장히 좀 이제 고가의 차량이라 한다 그러면 실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얘 해줄 바에는 차라리 그냥 우리 차만 수입받고 말아버리는 거지. 피해가는 건 면책돼버리잖아. 공급 나가는 거잖아. 100% 피해자니까 100% 해버리면. 근데 여기서 만약 해준다면 몇 천만이 나가야 되잖아요. 수입 자체가. 몇 천만이 아니고 뭐 4천만 원 수입이 나갔다면 그 중에서 20%만 해줘야 돼요. 거의 뭐 800만 원, 뭐 1000만 원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렌트까지 쓰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다. 이거는 회전 로탈이 아까 8대 2짜리 그 기본 과실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빵 들어왔을 때 8대 2짜리 해가지고 영상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거는 교차론의 진로 변경을 하게 되면 9대 1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진로 변경이 9대 1로 가야 되는데 이건 자연 차선이 시키는 거예요. 100%.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됩니다. 저 얼마 전에 저 사고가 났거든요. 이러고요. 근데 어떤 차량? 같이 A 차량이 B 차량. 저는 B 차량. B 차량. 네, 같이 좌회전하다가 차선 넘어간 거죠. 네, 그렇죠? A 차량이 넘어와서 제 백미러를 치고 나가가지고. 자, 이런 그런 경우에는 뭐냐? 그럼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교차로에 보면 이렇게 그 유도선이 있는 데가 있어요.
유도선이 있는 데가 유도선이 없는 데가 있어. 유도선이 요즘은 대부분 다 많이 있는데 이 차량 그 노변에 유도선에 넘어간 차량 자체가 가해 차량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진로 변경을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진로 변경을 했다 그러면 과실은 9대1 또는 100빵이 될 수가 있어요. 100빵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운전하다 보면 대우회전, 소우회전 있잖아, 좌회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좌회전, 대좌회전이 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도는 거는 소좌회전이고 대좌회전은 바깥쪽으로 도는 거예요. 물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럼 강하게 그 차선을 갖다 넘어가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가해 차량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과실은 진로 변경 의사가 없이 대좌회전, 소좌회전 같은 경우에는 과실은 6대4 뭐 그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로 변경 의사가 있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9대1 또는 100%까지 가져갈 수도 있죠. 어느 부분에 접촉되는 거라 가지고 과실 어떻게 정됐어요? 운전서 백밀러가 그냥 끊어졌어요. 백밀러끼리 아니요, 그분이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도 안 보고 그냥 그분이 보냈어요. 앞으로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어느 쪽에 넘어간 쪽에 들어간 쪽이에요? 저는 그냥 제 손으로 갔고 응. 그분이 그쵸. 갔어요. 그럼 배상을 다 받으셨겠네. 아직 그 결과 과실여부가 안 나와가지고 과실여부가? 경찰서에 지금 써놔가지고 인피 없이 저한테 안 인피서로 인피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치료받고 있다고요? 그분이 첫날은 인정을 했는데 응. 다음날 자기 잘못한 접수를 것도 해주신 거예요? 없다고. 대인 접수 해줬어요? 네, 대인 접수. 아 대인 접수 해줬네 그래도. 과실이 없는데 왜 대인 접수했지? 아니 전 그냥 수리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괘씸하죠. 그분이 그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그래서 보험사에서 경찰에 접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마찬가지로 괘씸죄로. 지금 경찰서에 접수를 하라고 보험사 직원이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피해자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접수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피해자 주장을 하는 거야. 자기 주장이 사기한 거죠. 아까 주장이 사기할 경우에 경찰서 접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돼요. 보상 직원들이 그걸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가해자 피해자지만은 말 그대로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해줘 버리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그 영상이라든지 명확한 어떤 자료가 있다는 것까지 같이 읽어주고 하면은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1차량이라고 그래요. 1차량. 샵 해가지고 1차량. 피해 차량이 샵 2차량 나오는데 1차량, 2차량은 구분을 해주죠. 구분을 해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부를 받아가지고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이제 보험회사에 그건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근데 사이더밀러에 충격돼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괘씸해가지고 병원 가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접촉사고로 인해가지고 너무 가해자가 막 내려가지고 막 욕설도 하고 막 험하게 막 하는 거야. 험하게 하고 하니까 막 열받아서 병원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병원을 그런 경우에 병원을 갔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마디모라는 게 있습니다. 마디모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디모. 한문철이도 많이 얘기하던데 한문철도 마디모라는 게 있어요. 마디모가 뭐냐면 국가서에 보내요. 영상 자료, 영상이 있어야 돼. 영상하고 차량 타선 상태하고 그런 걸 다 해가지고 그거는 누가 보내느냐? 경찰서에 보내요. 경찰서에서 보내면 국가서에서 그때 속력이라든지 동영상을 보고 속력이 다 추정이 가능해요. 충격 정도라든지 그런 게 다 확인이 되죠. 확인을 해서 공학적으로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인피가 발생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게 마디모 프로그램을 돌려요. 돌려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거는 인피 가능성이 없다. 이거는 사고 뭐 다쳐가지고 뭐 병원 갈 정도가 아니다. 설사 놀랄 수는 있겠지. 갔는데 거기 정형외과 가가지고 물리치료 받고 도수치료 받고 한의원가 침 맞고 막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하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마디모 결과 딱 나오는 순간 지불권을 끊어버려요. 그 심한 경우에는 그 관련해가 부당이득 많은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니네 다치던 너 왜 병원 갔어? 이거 교통사고 관련해가 병원 가는 게 아니잖아.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혹시라도 계약자들한테 야 병원 가 할 게 아니고 명확하게 안내를 하셔야 돼요. 이 보상을 저도 한 20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보험회사에 보상을 했으니까 우리 이제 우리 팀장님들 우리 저는 이제 전속에 예전에 좀 이렇게 있었으니까 전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FP님들 해가지고 안내를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 곤란을 겪은 분들 많이 봤어요. 잘못 얘기해가지고 이거는 안내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요즘도 한 번씩 이렇게 저한테 우리 FP님들 양면 팀장님들 연락이 한 번씩 오거든요.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막 한다고. 그러면 가운데 끼지 마시고 그분 연락처를 알려달라. 아니면 그분한테 내 연락처를 알려드려라. 그래 나한테 직접 전화하면 내가 설명을 하겠다. 괜히 가운데서 이렇게 전달하다가 잘못해버리면 괜히 네가 병원 가랬잖아. 네가 경찰 신고하랬잖아. 갔는데 보니까 내가 가해자가 돼버렸어. 괜히 경찰서 신고도 안 해도 되는데 가가지고 괜히 일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 벌 좀 먹고 면허 정지돼버리고
그래 되버렸다 한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안내하실 때 굉장히 좀 주의 깊게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저하고 이제 오늘 6분은 저하고 만난 인연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동차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계약자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끝나고 네. 전화번호 메모해 드릴게요. 예. 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늦은 시간 전화하시면 제가 제 개인 사생활 좀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네. 연락 예. 주진 않아요. 예. 저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안내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속도로에서